안녕하세요 여러분, kit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약과 그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은 대부분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이때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다이어트 약 자체가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다이어트 약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의 효과이자 그리고 부작용입니다.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인위적으로 작용을 시키는데 그 목적은 오로지 이 영양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에 있습니다.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과 지방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 그 실체는 영양분입니다. 과다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, 그리고 생활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쓰이게 됩니다. 이때 영양분의 섭취를 차단시키고 저장된 것을 끌어다 배출시키는 이 다이어트 약에는 자비가 없습니다. 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는 향정신성 약물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고하는 것, 그리고 행동하는 것, 또 감정 등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. 또한 인위적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칼로리를 소모시키게 만드는 이 약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지방합성 억제제는 이 지방 분해 요소의 작용을 인위적으로 막기 때문에 위장관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내가 자각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불면증, 그리고 우울증, 신경과민, 위장관계 질환, 식은땀, 떨림, 구토, 어지럼증,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, 자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각종 면역력 저하, 간 기능 저하 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각되는 부작용을 덮기 위해서 두통약이라던가 소화제, 그리고 신경안정제 등이 함께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은 장기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실상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려서 용량을 점차 높여가면서 복용을 하기까지 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의 부담을 느끼게 되지만 이 오로지 단기적인 효과와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 차마 다이어트 약을 외면하지 못하게 됩니다. 이 다이어트 약의 문제점은 이러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로지 다이어트 약으로만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고 감량한 사람보다 훨씬 요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약에 의해서 식이요법에 대한 강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, 그런 패턴은 이 약을 먹지 않고서 일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패턴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. 또한 다이어트 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신체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본래 신체 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원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전보다 더 대사에 대한 작용이 미흡해지게 됩니다. 이 다이어트 약은 내가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. 그러나 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것은 쉽게 사라지게 되고,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신체와 심리가 무너지게 됩니다. 지금 다이어트 약에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약 섭취를 중단했을 때 오는 여요 현상이 굉장히 두려우시겠지만 한 번은 모든 것을 전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다이어트 약은 다이어트가 아닌 눈 가리기 용도로밖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,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.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국심리교육원 카페라던가 아니면 kit다이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